그럼 2교시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교시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산업재해라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을 하다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런 이제 재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를 산업재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유해 물질에 의한 직업뿐 아니라 먼지라던가 이런 이제 아니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불이나 뜨거운 물 이런 유해 물질에 의한 것뿐 아니라 반복 작업, 이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작업 자세가 안 좋다던가 작업의 힘든 정도나 교대 근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은 365일 24시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작업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는 교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교대 근무를 할 때 야간을 이제 그 밤에 근무를 했을 때의 작업 조건이 이제 산업재해로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직무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의 욕설이라던가 요양보호사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좀 약간 비웃음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체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까지 합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는 것에 보상을 해주는 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재해를, 그러니까 일하면서 발생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이 됐을 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똑같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똑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으면 유족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재해 근로자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부상이나 질병,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복지, 그러니까 휴업급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재활을 받고 일에 복귀를 할 때 필요한 이런 복지를 이제 좀 마련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산재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직업인이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재 근로자의 보호의 주요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산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설에 근무를 하다가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시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했다라고 해서 보장을 이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산재에 해당하는 요양이나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것들은 지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안전보건법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고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산재 요양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쉬는 기간, 휴업하는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치료가 종결한 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그만둘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사업장에서 부당으로 해고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일이 지났는데도 출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장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0일 이후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고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보험급여는 여기 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임금에 따른 세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산재보험은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 급여 내용은 이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렇게 산재를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그러니까 최대 3년이나 5년 안에 이 급여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소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소멸 기한은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산재 보험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또 퇴직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이제 그만뒀을 때 또 기간이 지난 요 3년이나 5년 이내라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산재보험 급여는 양도나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가 이제 여러 가지 빚이 많아서 채권자가 이제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산재보험 급여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건드릴 수 없고 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 권리, 그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희롱으로부터 이제 그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약간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상자가 치매를 앓으면서 이런 문제 행동을 이제 나타낸다던가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뭐 성적 수치심이라던가 뭐 성폭행 뭐 이런 이게 성희롱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빠른 판단이나 대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개발이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이 되니까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언어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시각적인 것도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이제 기타도 있는데 언어적으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음란한 농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양보호사의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던가 오늘은 뭐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유나 평가하는 것도 언어적으로 성희롱의 이제 그 범위에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업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언어적 행위에 들어가고, 뭐 육체적 행위에는 당연히 신체 접촉, 그리고 약간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접촉한다던가 만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약간 이제 뭐 안마나 애무를 이제 하게 한다던가, 뭐 어디를 만져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육체적 행위에 들어가고요. 자, 시각적 행위에는 약간 이제 그 음란하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느낄 때 이거는 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행위, 그 다음에 직접 보내는 행위,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보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어르신들이 이제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 뭐 잘 모르게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뭐 노출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노출을 하거나 뭐 만진다던가 만지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각적 행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 보시면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의 그 사회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굴욕감을 유발한다라고 인정되는 이런 언어라던가 행동. 그러니까 예전에는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는 게 이제 그 성희롱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사회 통념상 엉덩이를 두드리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성희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뭐 왜 지금은 까다롭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성희롱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성희롱의 대처 방안을 보면은 요양기관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앞에서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센터장이나 아니면 시설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요양기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에게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성희롱에는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는 이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참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에서 배제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한 이제 그 근로자에게, 피해자에게 이제 원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이라던가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하고 이런 이제 뭐 언어적 행위라던가 육체적 행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성희롱 행위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 중단까지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기관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가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라던가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대상자가 가해자다라고 했을 때 대상자 가족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관장의 대처고, 자,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대처를 보면 단호하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어르신이나 가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줄이고 단호하게, 이거는 이제 성희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통해서 기관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뭐 치유라던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전문 기관에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희롱에 대한 것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처럼 성폭력 상담소 하에 상담을 통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노동상담소라던가 이런 이제 그 외부의 그 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예비 지식이나 대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정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을 때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 성희롱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녹취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일지를 작성을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별하고 상관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직장 내에서 아니면 뭐 직장 상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신고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 이 신고자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사업주는 이제 차별을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를 발생했다, 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주는 아무래도 이제 사내 근로자보다는 이제 고객 위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도 이제 근로자가 이 고객에게 불이익이나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희롱 사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희롱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성희롱이다라고 알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이제 기분이 안 좋다,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불만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구나 라고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마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허리가 불편한 이제 성별이 다른 어르신이 이제 뭐 안마를 주무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막 이상한 눈초리로, 그러니까 뭐 다리를 안마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눈빛이 뭐 다르다. 그래서 좀 약간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도 성희롱에 들어가고, 약간 음란한 말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뭐 남자 노인이 이제 여자방 앞에서 서성이면서 약간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말을 좀 이제 해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이렇게 언어적인 이런 것들도 성희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부위를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잡는다던가, 그러니까 뭐 허리를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당긴다던가, 이런 것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요양보호사로서의 일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되는 이제 윤리 의식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직업 윤리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의 그런 능력하고 상관없이 직장인, 직업인이라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1번, 요양보호사는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르신의 인권에서 배웠다시피 대상자의 뭐 인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나이, 성별, 뭐 종교, 뭐 정치적 신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이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당연히 대상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권을 좀 보호를 해주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준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에 들어가고, 또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이라던가 어르신 보조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일한 후의 결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게 상황별에 따라서 이제 임시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 보고 같은 경우 내가 시간을 잘 지켰다. 그리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데 그 시간에 일을 했다. 그리고 어르신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것들을 정기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기 개발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지식뿐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계속 지식이라던가 이제 바뀌어진 업무 내용이나 그리고 그 바뀌어진 업무 내용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5번 보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복장 같은 경우도 반지를 이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반지를 착용을 해서 어르신을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외모 관리, 그러니까 어르신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외모 관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행동. 아무래도 모든 직업이 이제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 대상자분들은 노인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연장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좀 존중을 해서 이제 친절한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7번은 우리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개인정보, 사생활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비밀로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8번 보면 일을 하다가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것들, 만약에 이제 어르신하고 가족분들하고 이제 뭔가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을 해서 이제 일을 이제 같이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좋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9번. 만약에 대상자가 약간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협조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개인위생 목욕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목욕을 절대 안 하려고 한다던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어르신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는 이유로 학대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우리 이제 학대는 노인 학대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노인 학대가 발견되면 당연히 즉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노인 학대에서도 배웠다시피 요양보호사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이 학대라는 거는 이제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이제 신고를 통해서 학대를 예방하거나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10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보상 이런 것들은 이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이제 받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은 받지만, 대상자로서 이제 대장자로부터는 이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대상자하고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 대상자하고 요양보호자는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태도.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태도, 행동을 이제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윤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한 이유나 목적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업적인 윤리적 태도를 알고 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제 어르신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